안녕하세요. 박영춘입니다. 아마 이제 이번 시간을 끝으로 해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그 다음에 한 80여 개의 지금 제가 구역을 설명드렸죠. 그걸 마무리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교재 판매가 거의 다 마무리돼 가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 교재를 구매하실 분들은 여기 나와 있어요. 저 전 강의들 많이 나와 있거든요. 한번 보시고, 100분 한정으로 지금 거의 다 찼습니다. 유튜브에서 제가 강의하는 교재 그대로 드리고 있고요. 한 1000페이지 정도 됩니다. 1000페이지. 이제 오늘로써 딱 마무리하고 제가 이제 다 기존에 먼저 구매하셨던 분들한테는, 이번 주 안에 다 발송을 해드릴 거예요. 다시요. 이제 이 교재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인 교재 1000페이지하고 한 20여 개, 한 30개 정도 파일이 돼요. 요거 파일도 같이 송부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재 구입 시 혜택은 입찰 시 이제 무료 상담을 제가 해드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평소에 궁금하셨던 것들, 잘 모르는 것들은, 이제 문자나 카톡을 주시면 우리 교재 구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대환영입니다. 그리고 입찰 시에 반드시 저하고 상의를 하시고, 이제 우리 교재 구입하시는 분들이 못 찾는, 그런 부분을 제가 또 찾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건 걱정하지 마시고 항상 저하고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제 오늘로써 이제 교재가 거의 제가 여기저기 흩어졌던 내용들이 많이, 옮겨놨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제가, 또 따로 만들 거예요. 만들어서 우리 이제 기존에 교재 구입하셨던 분들한테는, 계속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시켜드릴 거고, 따로 이제 또 파일을 드릴 겁니다.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저를 믿고 교재를 구매하셨던 분이 이제 거의 100분 가까이 되고 계시니까,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항상 저는, 새로운 지식들, 제가 몰랐던 걸 또 알게 되면, 그죠? 또 아니면 좋은 물건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제가 따로, 이제 대부분 이제 어떤 분들이 어떤 물건을 원하는지 아니까, 그런 것들을 좀 송부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마지막 강의인데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총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우리가 이제 토지이용계획원에 아니면 경매물건을 딱 보다가, 막 이상하게 막 군사자가 들어가면 이제 사람들이 이게 뭐 할 수 있는 거 있나? 예를 들어서, 요렇게 이제, 많이 있죠. 대공방어 협조구역, 지원항공기 작전, 비행안전 4구역, 지원항공기 작전, 비행안전 2구역,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 5구역, 막 이렇게 써 있어요. 토지용 계획원에. 그러면 여러분들 굉장히 헷갈리실 거예요.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도 많고,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야, 이거 입찰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이 시간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좀 걱정을 조금이나마 좀 불식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보면 옛날에는 이게 여러 가지 법이 흩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요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합해버린 거예요. 그죠? 합해버린 거라고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한보호구역, 통제보호구역, 그죠? 민간인 통제선, 대공방어 협조구역, 지원항공 작전기지, 비행안전, 맵구역, 이런 게 있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경매를 하다 보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나올 때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주의할 점 한두 군데는 있어요. 주의할 점 한두 군데는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땅, 또 건축법하고 도로가 조건이 맞다면, 그죠? 그런 것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입찰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글 파일 교재를 지금 판매 중이 있고요. 몇 분 안 남았습니까?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은 사시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자, 그러면 먼저 볼게요. 이제 이제 밑에 있는 강의는 제 교재가 이것은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경제자유구역. 이것은 제가 이제 따로 우리 이제 그 교재 구입한들한테는 만들어 드릴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도 진주 또 수영과 관련된 어떤 금싸라기 땅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제가 따로 만들어서 파일을 드릴 거고, 여기서부터는 중요한 건 아니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한 1016페이지인가? 1016페이지까지는 판례예요. 제가 법정지상권 유치권 판례를 모아놨거든요. 이렇게요. 근데 겹치는 건 다 뺐어요. 그래서 제가 판례를 다 분석하면서 여러분들 공부하기 쉽게 중요한 것들은 빨간 글씨로 해놨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읽어보시면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도 이제 좀 너무 좀 세게 달려왔는데, 자, 오늘은 이게 394강인가? 잠깐만요. 이게 몇 강이지? 394강.
자, 군사 관련 구역을 제가 총 정리했습니다. 이번에는요. 총 정리한 게 아니라 뭐 빠진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법제처 들어가서 여러분 법제처 들어가셔서 제가 한 가지 확인해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자주 들어가는 거거든요. 법제처를. 아이고 이거 너 이쪽으로 와봐. 법제처 들어가시면 예를 들어서 군사기지 딱 치면 군사기지 및 죄송합니다. 군사기지라고 나왔네. 어휴. 군사기지죠? 군사기지. 군사기지 딱 치면 기지 및 시설에 관한 보호법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제처를 활용하실 때 여러분 요런 것을 잘 모르세요. 여러분들께서. 예서 이제 법제처 화면이 딱 있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법령을 딱 쳐요. 법령을 딱 치면 법을 치면 여기 왼쪽에 이제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원하는 단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원하는 단어. 예를 들어서 이 군사시설 보호법에서 뭘 쳐볼까요? 제한보호구역을 쳐볼까요? 검색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이거 검색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네. 저는 이렇게 해요. 여기서 이거 화면 내 검색이 있거든요. 여기서 여기 맨 오른쪽에 보시면 화면 내 검색, 그죠? 여기다가 마우스를 클릭하세요.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아까 뭐라고 했죠? 제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을 딱 치시고 검색하시면 제한보호구역에 관한 내용들이 쭉쭉 다 나와요. 이렇게요. 그죠? 나오죠. 이렇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제한보호구역에서 잘 모른다. 그럼 이런 것들을 검색해서 우리가 더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저는 항상 옛날부터 법제처 이 사이트를 자주 이용하는데요. 모든 걸 검색할 때는 여기서 검색합니다. 검색해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그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체육시설을 짓고 싶어. 아니면 3층짜리 상가주택을 짓고 싶어. 그러면 용도지역, 용도구역에서 일단 허용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도로 조건도 맞아야 되겠고, 그리고 일단은, 군부대장, 관할 부대장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돈 되는 것은 우리 국방부 장관님이 협의를 해야 되고, 좀 돈 안 되고 짜질구질한 것들 있죠? 그런 것은 관할 부대장님이 하고 협의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협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개발의 허가를 넣으면, 시청에서, 개발행위과에서 이제 산직과 농직과 아니면 이제 국방부 이제 그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합니다. 내가 여기서 이제 상가주택을 짓고 싶은데 개발행위를 넣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직접 협의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협의를 해줘요. 시청에서.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협의라는 단어를 찾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협의를 해요. 협의를 하면 뭘 협의를 한다는 거야? 협의. 그죠? 협의를 제외한다. 이렇게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이런 것들 내용들이 나오죠. 그럼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 모르는 것들은 이 법제처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법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법조문이 굉장히 어려운 것도 많고 좀 쉬운 것도 많아요. 그렇지만 이해 안 가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쉽게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법을 읽어요. 이렇게. 그래서 뭐야 이거. 협의가 다 있는데 만약에 내가 어떤 건물을 짓고 싶어. 그죠? 건물을 짓고 싶은데 만약에 거기 대공방어 협조구역이라고 돼 있어. 그러면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내가 협의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시청에서. 자, 그러면 관계행정기관 장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의 절차와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작전성 검토 협의 기준에 따라 국방부 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돈 되는 건 국방부 장관이 하고 돈 안 되는 건 관할 부대장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원래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미사일 팔고 그런 것들은 우리 이제 대통령님이 하고, 비행기 팔고, 원자력 팔고 그런 것들은, 그죠? 이제 부품 팔고 그런 것들은 이제 장관이나, 대통령, 저기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건, 법이라는 게 원래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중요한, 어떤 결정 사항들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렇게 돼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대통령령이 뭐야? 그러면 이걸 대통령이 마우스를 갖다 대면요. 마우스가 손가락을 가리켜요. 그러면 이걸 클릭하면 대통령령에 관련된 쭉 내용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공부하기가 굉장히 편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제 교재를 사신 분들은 이런 공부할 필요 없죠. 그죠? 제가 쉽게 설명해 놓으니까, 답만 알려놓으니까요. 그러니까 법제처를 활용하실 때는, 요렇게
활용하시면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라고 돼 있는데 그냥 법제처 치시면 됩니다. 네이버에 법제처 치시면 이 사이트로 바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다 입력하시고 여기 이제 하시고 여기 화면 내 검색 우리가 이제 궁금한 단어들 있죠. 국토계획법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궁금한 단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아니면 뭐 다른 법률에서 산지법에서도 뭐 그 산지 전용 허가라든가 산지 전용 비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궁금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치면 다 찾아줍니다. 얘가 아주 요즘 똑똑해졌어요. 그래서 저도 한 6, 7년 전부터는 모든 궁금한 게 있으면 이런 그죠? 법제처 가서 법을 확인해보고 검색을 해보는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요건 요렇게 하시고 일단 지울게요. 이게 좀 잘 안 보여서.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보면 자, 요런 용어, 일단 요런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사람들이 이제 경매 물건지를 딱 보면, 제한보호구역, 통제보호구역, 민간인 통제선, 대공방어 협조구역, 제한보호구역, 지원항공기 작전, 뭐, 비행안전 1구역부터 6구역까지, 장애물 표면 뭐 구역,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자, 물건 하나 볼게요. 이거 볼까? 21에 105 188을 볼까? 21에 105 188. 여러분 입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건 교육용으로 제가 이렇게 그냥 무작위 캡처해 놓은 거지. 여러분들 이거 입찰 들어가라 그러면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 전혀 관계 없어요. 이 물건하고는요. 어쨌든 이것도 보면 토지이용 계획으로 보면요. 대공방어 협조 구역이라고 돼 있죠. 대공방어 협조 구역이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러면 이런 땅은 뭐 아무것도 못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전혀 제가 신경 쓰지 말아야겠잖아요. 그죠? 전혀 신경 쓰지 마라. 단 주의할 점은 제가 한두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면, 그죠? 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면, 거의 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신경 안 쓰셔도 된다고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그, 군사 관련 법률을 보면, 그죠? 요 법은 아닙니다. 이게 군사시설, 요거거든요. 잘못됐네. 잠깐만 옮길게요. 이것만요. 군사기준 군사시설 보호법 보면 정의가 나와 있어요. 여기에 정의가 나와 있거든요. 정의에 보면 뭐 웬만한 내용들은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죠? 웬만한 내용들은 제가 얘기하는 내용들 여기 나와 있죠. 뭐 전술항공 작전기지, 지원항공 작전기지, 헬기 전용 작전기지, 그죠? 예비항공 작전기지 요거에 대한 행위 제한은요 별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별표. 우리가 이제 시행령, 시행규칙 우리가 별표라고 하잖아요. 별표 찾아보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제 교재 233페이지부터가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참고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죠? 물론 제가 이제 별표에 있는 걸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제가 실력이 있어서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옮겨놓은 거라고요. 그리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또 있고, 그죠?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있다고요. 민간인 통제선, 비행안전구역, 대공방어 협조구역,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별거 아니라고요. 아까 그 서울 한복판에 있는 건데도, 그죠? 대공방어 협조구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무 문제 없다. 서울은 웬만하면 다 그런 게 돼 있어요. 대공방어라는 게 우리가 하늘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미사일을 쏘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협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협조를 구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군에서. 그러니까 뭐 행위 제한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문제가 없고요. 다만 이런 뭐 이제 민통선 이런 건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통제보호구역, 민통선 이북 10km, 그다음에 민간 통제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요것은 조금 좀 주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비행안전구역은 말 그대로 이거예요. 제가 그림도 위에 있지만, 자, 비행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활주로가 있죠. 활주로. 이게 활주로예요. 활주로가 1구역이에요, 여러분. 그럼 활주로에다 비행기가 막 뜨고, 아니면 또 전투 비행기가 막 뜨고 내리는데, 거기에 막 건물을 질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 1구역은 전혀 못하는 거,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1구역은. 그리고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이 부분. 이착륙하는 요 부분 이렇게 소음이 좀 심할 수도 있죠. 이쪽은요. 그죠? 이쪽은. 이게 2구역이에요. 2구역. 2구역도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라요. 여기서 1구역만 빼놓고는
뭐 여기다 집도 단독주택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단지 단독주택 지으면 좀 시끄럽겠죠. 비행기가 뜨고 전투기가 막 올라갔다 내려가, 헬기가 막 올라갔다 내리고 그러면, 그죠? 시끄러울 수 있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시고, 나는 뭐 그런 소리가 좋다. 비행기 뜨고 내리는 소리가 뭐 음악 소리가 더 좋다. 뭐 그런 분은 뭐 여기 이 구역에다 사가지고 집을 칠 수도 있죠. 그죠? 그렇지만 그런 분들은 뭐 거의 없겠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 3구역 뭐 이런 식으로 4구역 뭐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5구역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나누니까 1구역만 빼놓고는 1구역 활주로. 그죠? 1구역은 활주로다. 그죠? 비행안전구역 1구역으로 돼 있다. 그러면 1구역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2구역부터 나오거든요. 2구역은 조금 소음이 심할 수 있다. 그렇지만 건축이 제한되는 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 국방부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관할부대장이라든가 국방부 장관이 허용하는 건축물의 높이가 있어요. 그죠? 건축물의 높이 제한만 받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런 그 국방 시설에 관련된 것들은요, 대부분 다, 그죠? 비행기하고 관련된 걸, 헬기하고 관련된 것들, 항공기하고 관련된 거, 이런 것은 대부분 높이 제한을 받는다. 그리고 요런 거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요런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대한민국이, 제가 대한민국 지도를 잘 못 그리는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38선이에요. 38선이면 통제보호구역, 그러니까 민통선 이게 정해져 있죠. 이렇게요. 그죠? 여기 10km 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민간인 통제선이 또 있고, 그리고 또 이게 꼭 그 제한보호구역이, 이 제한보호구역이, 그죠? 이게 꼭 민통선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한 38선 인근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부대가, 이래서 우리가 이제 이쪽 뭐 전라북도에 뭐 부대가 하나 있어. 그러면, 그죠? 부대 인근에 일정 지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저쪽에 이제 뭐 저기 전남 어디 해군기지가 있어. 해군기지 일정 지역을, 그죠?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데서 건물을 못 짓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제한보호구역 안에서는, 제가 얘기했죠. 돈 되는 건 우리 저기 국방부 장관님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내가 협의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개발행 허가를 넣으면 시청에서 협의해준다. 그죠? 관할 부서하고 국방부의 부서하고, 돈 안 되는 건 우리 관할 부대장님들께서 이제 시청하고 협의하는 거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제한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이쪽 뭐 아예 행위 제한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행위 제한을 못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죠? 이해 가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할 점은 뭐라고? 그죠? 1구역, 2구역만 조금, 2구역도 한번 직접 가서 보세요. 경매 나오면 소음이 심한지 안 오는지, 거기서 밥도 먹어보고, 그죠? 야, 그리고 또 이제 그 인근에 좀 개발이 좀 돼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그러면서 2구역도 한번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통제보호구역은 조금 좀, 그죠? 38선, 그죠? 군사분계선 그 왔다 갔다 몇 킬로에 있으니까 그것은 조금 조심하시고, 그리고 제한보호구역도 뭐 사람이 사는 곳이죠. 그죠? 전방 25km 지점을 민간인 이런 게 지정합니다. 보호구역 및 민간인 통제선으로 지정을 해요. 그래서 여기 이런 곳은 좀 땅값이 많이 저렴하죠. 그죠? 사람이 많이 살아야지 땅값이 많이 오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조심하시고, 뭐 이런 거 나머지는 여러분 뭐 거창하게 강의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관한 법률을 제가 여기 네이버가 잘 만들어놨기 때문에 캡처해놨어요. 이게 만약에 비행장이 여기에 이렇게 있어. 비행장 안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겠죠. 제가 오산 송탄에 있는 부대에서, 미군 부대에서 군대 생활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이렇게 통제보호구역이죠. 거기는요. 그러니까 안에 울타리가 쳐져 있죠. 이렇게 군부대 밖으로 울타리가 쳐져 있죠. 그리고 이제 그 통제보호구역 일정 거리, 그죠? 일정 거리는 제한보호구역 이렇게 딱 묶어놓습니다. 제한보호구역.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집을 아예 못 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집 지어져 있잖아요, 이렇게요. 집 져져 있어요. 제한보호구역에도 부대장하고 협의, 또는 국방부 장관하고 협의를 하면, 내가 협의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우리가 개발행 허가를 넣으면 시청에서, 관할 부서에서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준다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통제보호구역은 빼고, 통제보호구역은 뭐 할 수 없는 거니까, 그죠? 여기 국가 땅이니까 거의 안 나옵니다. 경매 없어요. 그리고 뭐 조금 조심할 게 이제 민통선, 어떤 통제보호구역,
또는 제한보호구역 그 부분은 좀 사람이 많이 왕래가 없으니까 특별한 뭐 내가 목적이 없으면 투자를 조금 자제해 주십사. 제한보호구역도 이런 그 3%선이 아닌 군사분계선이 아닌 그 이남 쪽은 상관없다. 그래서 뭐 저기 뭐 통영시에 있다. 아니면 뭐 전주시에 뭐 제한보호구역이 있다. 그 부대 근처에 그런 것은 행위 제한이 특별히 많이 받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아까도 이제 비행기를 말씀드렸는데, 이 전술항공 작전 기지거든요. 뭐 헬기 항공 작전 구역도 있고 많이 있어요. 별표 보세요, 여러분. 별표 보시면 되고, 자, 이게 활주로거든요, 활주로. 활주로가 제가 뭐라고 했죠? 1구역. 전문 용어로는 장애 제거 구역이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여기가 2구역. 비행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여기 왔다 갔다 하는 2구역. 그죠? 2구역입니다. 2구역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음이 심할 수 있다. 그죠? 소음이 심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뭐 2438.5m 뭐 그런 게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들 요거 여기 이제 거리거든요. 거리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 1구역 빼놓고는 또는 2구역도 약간 조금 조심하시는 것도 좋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뭐 여기 3구역 여기 이제 여기 3구역이나 이게 3구역 4구역 5구역 6구역 이런 부분들은 다 건축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의 높이가 제한이 된다. 이거거든요. 건축물의 높이가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이 차이입니다. 저도 뭐 그 군생활을 그 송탄이나 오산에서 해봤지만 비행기 뜨고 내리는데 그렇게 크게 소음 많이 없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리고 그 지역에 다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아까 설명드렸고 공항시설법만 설명 안 드린 거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우리가 김포공항이 있고 그죠? 김포공항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그 주위에 집 못 짓습니까? 뭐 다가구주택 상가주택 많잖아요. 그죠? 아파트도 있고 그죠? 김포공항이라고 해서 뭐 이 인근이라고 해서 집 못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딱지들이 붙어 있다고 해서 너무 겁내하거나 저기 하지 마세요.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다. 단지 제가 조심할 건 몇 가지 있다. 그죠? 통제보호구역.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토지 가격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토지 가격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토지 가격은 뭐 이렇게 비쌀 리는 없잖아요. 그죠? 거기서 뭐 인삼 심고 정말 도라지 심고 더덕 심고 그러지 않을 거면 장례삼 하지 않고 그럴 거면 굳이 좀 이렇게 투자는 조금 아닌 것 같다라는 제 생각이고요. 여기 이제 용어는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군사시설 보호법에 보면 통제구역, 민간인 통제선 이북이 있고, 그 다음에 제한보호구역에는 군사번개선 이남, 여기에 보면 막 이제 500m, 뭐 1km, 300m, 요런 2km, 요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뭐 여러분들 군사번개선 그쪽에 땅 투자할 거예요? 군사번개선에 그 이남에 25km 진화에 땅 투자하실 거냐고요. 물론 저도 통일이 되면 할 수 있겠죠. 그죠? 통일이 되면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런 군사분계선 뭐 이런 제한보호구역 군사분계선 이남 쪽에는 관심 대상이 아닙니다. 관심 대상이 아니고요. 그렇다면 그쪽 땅이 뭐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쪽 땅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 그냥 저 개인 기준으로 인구가 많이 없다 보니까 또 어떤 군사 목적으로 많이 행위 제한이 돼 있다 보니까 저에게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만 조금 여러분들이 캐치하시고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이렇게 돼 있죠. 협의를 해야 돼요. 국방부 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 협의를 하고 어떤 걸 협의를 해야 되냐 많이 있어요. 협의할 사항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건축물의 신축 1번에 나와 있습니다. 증축, 공작물의 설치, 건물의 용도 변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죠? 관계기관장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군사에 관련된 것들이 딱딱지가 붙으면 우리가 딱지가 딱 붙잖아요. 그래서 군사에 관한 아까 위에서 나열한 것들이 딱지가 토지용권에 붙으면 자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 땅을 샀어. 여기다가 이제 근데 군사에 관한 딱지들이 붙어 있어 이렇게 쭉쭉쭉쭉.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다 내 땅에다가 여기다 뭐 집을 짓고 싶잖아요. 단독주택을 아니면 뭐 한 근린 상가를 짓고 싶다. 근린 주택을 짓고 싶다. 그죠? 1층은 뭐 상가, 2층은 주택 이렇게 짓고 싶은데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개발행위허가를 넣을 거 아닙니까? 개발행위허가를 넣으면 개발행위허가 부서에서는 그죠? 뭐 산지법, 농지법 아니면 뭐 이제 군사가 붙어 있으니까 군사와 관련된 행정기관장과 협의를 다 돌립니다. 그래서 뭐 보완을 하든가 그죠? 뭐 어떤 이건 되고 안 되고 이제 이것을 결정을 해줍니다. 그죠? 내가 협의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웬만한 것들은 다 된다. 그러니까 미리가 우리가 이제 이런 군사에 관한 어떤 이런 부분을 경매를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사전 협의 또는 사전 심사를 넣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미리 담당 공무원과 통화를 해서, 그죠? 이건 가능하겠네요. 뭐 그 옆에도 그런 것들을 한번 타진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은 대부분 되긴 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왜? 부대장과 협의를 해야 되니까 까다로울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경매 물건 나와 있는 거 제가 한번 봤고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군사에 관한 어떤 이런 그 용도 지역이 아니면 그 내용이 붙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특별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좀 2구역 정도까지는 그죠? 비행안전 2구역까지는 조금 좀 생각을 해보고. 근데 저는 2구역도 나쁜 땅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더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좀 얘기하는 입장이고요. 다른 것들, 뭐 없어요. 뭐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요런 거? 38선 인근만 아니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38선 인근으로 나는 38선 인근에 가서 정말 꼭 필요한 장례삼을 정말 기를 거야. 청정 무공의 장례삼을 기를 거야. 그런 분들은 그런 땅 사셔도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투자의 관점으로 보면 저는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좀 이렇게 한 30여 강을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인기도 없는, 그죠? 사람들은 잘 안 보죠. 그렇지만 이런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그리고 뭐 200여 개, 300여 개의 각종 지구들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여러분, 토지에 대한 실력, 땅을 보는 눈, 아니면 우리가 공법을 이해하는 힘이 안 생깁니다. 그리고 경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경매하다가 털컥 그냥 목덜미 잡힙니다. 그냥 그 땅에 뭐 잘못하면 진짜 낙찰받은 사람의 관을 묻어야 될지도 몰라요. 나중에 쓸데없으면, 팔리지도 않으면 상속을 하든지. 그죠? 그래서 경매가 블루오션이긴 하지만 정말 어떤 목적이 있어야지 됩니다. 경매는 결국엔 돈을 벌기 위한 거잖아요. 돈을 벌기 위한 게임이고, 남들보다 더 저렴하게, 어려운 물건을 저렴하게 사는 게 그런 게임이다 보니까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 교재는 권리 분석은 사실은 크게 저는 비중을 다루지 않았어요. 그냥 기본적인 권리 분석은 책이라 요즘 인터넷이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다 잘 알아요. 사람들이요. 다 잘 알아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권리 분석 중에서도 중요한 몇 가지, 정말 핵심적인 거 교재에 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공법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상가에 관해서 용도 변경, 어떤 그런 것들, 수많은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뭐 농지, 산지, 뭐 어떤 그런 개발행 허가, 토지 개발, 어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강의에서 토지이용 계획권을 읽는 300여 가지의 용도 지역, 용도 지구에 대해서 설명을 쫙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정도 되면 제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시면은 정말 웬만한 학원 강사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 강의만 들은 분들은 이렇게 좀 수박 겉핥기식으로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아실 거예요, 많이. 그래서 아무튼 교재 구입하실 분들은 구입하셔서 공부하시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승격국에 달려왔는데 다음부터는 좀 경매 위주로, 물건 위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물건은 정말 우리 제가 이거 어떻게 뭐 만들지를 모르겠네. 이거 단톡방이라든가 이런 걸 교재 구입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한 지금 80 몇 분이더라. 그분들한테 이렇게 좀 제가 가끔씩은 띄워드릴 거예요. 그리고 경매 물건을 나중에 강의하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사건번호를 많이 가리려고 노력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시고요. 감사합니다.